네, 2025년 3월 25일 소비자 신뢰지수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 신뢰도가 2025년 3월에 또다시 하락하며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향후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경기 침체 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025년 3월 소비자 신뢰 지수 현황. 요 이제 항목인데요. 현재 상황, 이제 대부분 이걸 보시는데, 현재 상황이 이제 92.9로 전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했다. 4개월 연속 감소. 이제 예상치가 93.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93.5였는데, 92.9 떨어졌지. 이게 왜 7.2포인트야? 아, 7.2포인트. 아, 포인트래가지고 이거는 좀 7.2포인트는 좀 그렇다. 이거는 캐시션 7.2포인트? 포인트니까 이거는 하여튼간 빠지긴 빠졌어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게 이 5하고 7 해가지고 그래도 7.2포인트가 나오진 않는데 요거는 저 캐시션 저 검증 좀 해볼게요. 여하튼간 예상치가 93.5였는데 92.9로 좀 빠졌고, 근데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핵심 포인트겠지. 근데 문제가 여기에죠. 미래 기대 지수 65.2로 전월 대비 9.6포인트 하락했다. 62.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65.2로 전월 대비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80 이하의 수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80 이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근데 65.2니까 80 이하잖아. 80이 이렇게 있고 65.2는 이렇게 아래로 있잖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지. 소비자 신뢰수는 소비자의 경제 전망 및 소비 의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로 향후 소비 지출 및 경제 활동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소비자 신뢰도 하락의 주요 원인. 과거 몇 달 동안 유지되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우려가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고용시장 전망 악화.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가계 지출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예상하는 건데 일자리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이 16.7% 정도 되고요.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이 28.5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에는 26.6이었거든요. 일자리 감소 예상 소비자 비율이. 근데 28.5로 증가했어. 고용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 가능성. 수입품 관세 부과로 인해 기업 비용 증가,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다.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 비율. 전월 대비 10%포인트 감소 37.4.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 비율이 37.4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이게 100분율이니까 100에 비해서 37.4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을 초과했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소비자 신뢰가 진짜 다 하락했네.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는 소비자 비율이 더 높아졌고, 그리고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위축될 거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하여튼 소비는 약간 심리가 안 좋아졌다. 미래소득 감소 전망과 고용시장 둔화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소득 감소 전망, 고용시장 둔화,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지.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경기 침체 신호인데 기대지수 아까 이 기대지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미래 기대지수 요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대지수가 80을 하회할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65.2입니다. 요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 둔화 및 실질 소비 감소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 기준잣대를 보시게 되면 과거의 경기 침체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지수가 있어요. 익스펙테이션 인덱스 미래 기대 지수라고 하는데 그냥 기대 지수. 2008년에는 요게 그 48에서 55였어요. 2020년 죄송합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그래서 여기 그때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예요. 2020년 코로나19 때는 73에서 79였어. 근데 현재는 2025년 3월이잖아요. 위험 신호 증가했다는데 기대 지수가 65.2잖아.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안 좋아.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수치는 금융위기 때보다 높지만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죠. 금융위기 때는 여기는 진짜 실질적이죠. 물론 그런 거 있죠. 코로나19 때는 약간 일시적인 건 있었지. 일시적이었다가 다시금 상승해서 막 이렇게 올라간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이 금융위기 때는 진짜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잖아. 이건 현실적인 경제가 안 좋아진 거고 코로나 때는 감염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때하고 코로나 위기 때 약간 중간 위치인 것 같아, 그치?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선은 안 좋고 실제적인 경제까지는 안 좋은 건 아닌데 위험 신호가 증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향후 경제 전망. 기업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 심리는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 둔화가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소매업, 자동차, 주택시장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이 의미하는 바 소비자 신뢰도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지수가 80을 크게 밑돌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80을 기준으로 보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금융위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실질적인 경제가 안 좋아진 상태고, 코로나는 솔직히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졌긴 했지, 한때, 일시적으로. 감염병 때.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다시 그게 한 6개월인가 9개월 정도 후에 팡 치면서 올라갔잖아.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경제 위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 감염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진짜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를만 비교해 보셔도 지금은 심리가 위축된 거고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까지는 너무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냥 위험 신호의 시그널 타임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여기까지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65.2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미래 기대 지수가 저렇게 나왔잖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나마 아직까지는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연준에서 금리 인한다고 딱 때려봐. 근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이유가 뭐겠어? 지금은 뭐 물가 지수를 떠들어대진 않잖아. 지금의 물가 지수보다 뭘 떠들어대?
경기 침체를 떠들어대는 상황이라.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야. 고용이 안 좋아졌다는 건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진짜 경기 침체야.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한다라고 발표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폭락, 이런 이제 금융위기가 진짜 도래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빠르면 6월 달, 7월 달로 보고 있어요. 빠르면. 근데 지금은 보통 9월, 10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빠르면 6, 7월. 그러면서 이제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 해버리게 되면 완전 그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빠져버리는 거지. 여하튼간에 지금 보시다시피 미래 기대 지수가 80을 크게 밑돌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소비 위축과 고용 둔화가 지속될 경우 연준의 이건 넘어갑시다. 투자 및 소비자는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시장과 경기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거야.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념을 갖고서 향후에 경제가 이렇게 좀 변화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새 계속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로 잡아드린 게 어제 이거 좀 포인트로 잡아드렸잖아.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고품질 주식에 투자 전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소비자 신뢰지수 경제지표에 대해서는.